예, 다시 캐릭터 중심의 드라마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이야기의 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의 설정,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적대하는 적, 장애물의 존재 또한 중요합니다. 넘기시고요. 네, 영화 매트릭스를 예로 들자면 2199년에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가축처럼 키워지는 세계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인공지능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조작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몇몇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외부 세계, 이 캐릭터들의 외부 세계가 주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파괴하려는 자, 바로 주인공, 또 그에 맞서서 매트릭스를 지키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적이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주요 캐릭터는 첫 번째로는 주인공인 네오,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되죠. 처음에는 매트릭스 내에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로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매트릭스의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매트릭스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조력자인 모피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를 찾아내서 그 네오가 바로 반군 진영이 찾아 헤매던 예언된 구세주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 네오를 돕다가 적에게 붙잡히는 캐릭터고요. 세 번째로는 트리니티, 여성 캐릭터인데요. 네오를 도우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이 나오죠. 스미스요어는 매트릭스를 지키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고요. 주인공의 가장 거대한 적이 됩니다. 그리고 조연 캐릭터로서 사이퍼는 배신자죠. 반군 인형에 속했지만 매트릭스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배신하고 동료들을 죽이는 인물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외적 갈등의 현실 속에서 캐릭터들은 각자 다양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네오의 내적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인가?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하는 세계에 있는 반란군 진영을 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자기 보고 자꾸 구세주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반군인 진영이 기다려온 구세주인가? 정말로? 구세주가 어딨어? 나는 그런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세주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현명한 예언자인 오라클을 만나요. 그래서 오라클이 말해줘. 너는 구세주가 아니야. 너는 진짜 네오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너와 모피어스, 그 스승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네오는 구세주가 아니니까 실망스럽기도 한데 너무 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면 나는 구세주가 아닌데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모피어스와 트리니티한테 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생각을 하죠. 내가 네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러면서 마음에 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조연 캐릭터인 사이퍼의 배신으로 모피어스가 네오를 구하기 위해서 요원들에게 붙잡혀버립니다. 죽음에 다다랐죠. 그랬더니 주인공인 네오가 나는 구세주, 네오가 아니지만 모피어스가 나를 위해서 죽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를 구해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극한에 몰린 주인공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결단으로 외적 장애물, 매트릭스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래서 진정한 네오로서 누군가가 구세주라고 말해서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세주로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캐릭터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 세계와 쿵쾅쿵쾅 거려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갈등의 묘사가 얼마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전개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번 더 눌러볼래? 네. 네. 그래서 어떤 이 펜가르드 왕국은 뭐 50년에 걸쳐 나부터 싸우고 있고 백마술사들을 모아 대항을 했고 그렇게 쓰그라뜨리는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뭐 나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투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누군가가 묻죠. 우리에게 대항하는 내 놈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인공이 펜가르드의 트르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바로 설명을 해서 보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또는 장면을 바로 보여주면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토리 전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내면의 표현이 캐릭터를 살리고 진실을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줄줄이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림, 장면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가 모피어스 앞에 앉아있다가 모피어스가 다가앉자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나는 연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네오가 모피어스에게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의 내면을 바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장면 연출입니다.